안녕하세요. 스마트 정형외과 신경외과 동물병원 함정식 원장입니다. 오늘은 많은 반려인들이 걱정하시는 질병 중 하나죠. 강아지 디스크 질환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디스크라는 게 사람에서도 많이 발생을 하죠. 강아지들도 디스크 질병이 꽤 많은데요. 정확히 표현을 하면 추간판 질환이라고 합니다. 척추뼈와 척추뼈 사이에 디스크라고 하는 연골판이 있는데요. 그 연골판이 찢어지면서 그 연골판 안쪽에 있는 수액이라고 하는 젤리 같은 그런 물질들이 튀어나와서 신경을 위로 누르게 되는데요. 그러면 이제 통증을 유발을 하고 심할 경우에는 이제 마비 증상까지 올 수 있는 그런 질병입니다. 디스크가 이제 터진다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죠. 디스크가 터지거나 찢어지면서 이제 통증이나 마비가 올 수 있습니다. 디스크 질병의 원인은 다양합니다. 주로 이제 노화 때문에 퇴행성 변화에 의해서 이제 나이가 들면서 오기도 하고요. 외상에 의해서 이제 생기기도 하고요. 뛰어내리다가 미끄러지면서 다치면서 디스크가 터지기도 하고요. 어느 정도는 좀 유전적인 요인 때문에 터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특히나 연골 이형성 품종이라고 하죠. 닥스훈트라든가 페키니즈, 시추 이런 척추가 좀 길고 다리가 좀 짧은 품종에서 많이 발생하기도 하고요. 그뿐만 아니라 말티즈라든가 코카스파니엘, 대형견에서는 리트리버도 제법 있는 것 같습니다. 디스크 질병이 있을 때 나타나는 증상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증상은 일단은 갑작스러운 움직임의 변화가 있거나 절뚝거리는 증상이 확실히 있습니다. 움직임의 변화라고 하는 게 원래는 잘 똑바로 이렇게 뚝딱뚝딱 이렇게 잘 걸었는데 다리를 좀 끌면서 걷는다든가 아니면 체중 부중을 할 수는 있는데 그래도 끌면서 걷거나 아니면 휘청거리면서 뭔가 쓸면서 걷는다라는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디스크가 터지게 되면 이제 통증이 있기 때문에 안아 올리거나 이럴 때 많이 울기도 하고요. 특히나 겨드랑이 껴서 이렇게 안아 올릴 때 비명을 지르거나 만지지 않았는데도 자세를 이렇게 자기가 스스로 고쳐 잡다가 아프다고 통증 반응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아프니까 활동량 자체가 좀 떨어지게 되고 침대라든가 소파 같은 계단을 오르지를 못하고 주저하기도 하고 머뭇거리고 구석에 저기 들어가가지고 나오지 않는다든가 이런 증상도 보입니다. 심한 경우에는 뒷다리 마비, 특히나 또 완전 마비라고 해서 꼬집어도 안 아파하기 시작하면은 그때는 좀 빠른 시간 안에 치료가 필요한 경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디스크는 정도에 따라서 1기에서 4기까지 나뉘는데요. 1기는 단순히 통증 반응만 있는 경우입니다. 마비는 없죠. 2기부터는 통증도 있고 일부 부전마비가 시작되기는 단계인데요. 약간 휘청거리면서 걷는다든가 다리를 끌면서 걷기 시작을 해서 발톱 소리가 좀 더 뚜렷하게 들린다든가 그런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3기부터는 좀 주저앉아서 주저앉기도 하고 다리를 좀 끌면서 걷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완전 마비는 아니어서 꼬집었을 때 심부 통증 반응은 남아있는 경우가 3기라 보시면 되고요. 4기에는 완전 마비인데요. 그때는 꼬집어도 통증을 못 느끼는 그런 상태가 4기입니다. 일반적으로 한 2기 이상의 디스크부터는 단순한 그런 보존적인 치료보다는 좀 적극적으로 검사를 해서 디스크가 확실한지 그런 MRI 촬영을 좀 고려를 해보게 되고요. 3, 4기 정도의 디스크다, 주저앉기 시작하거나 주저앉아서 끌면서 걷기 시작했을 경우에는 빠른 진단과 치료가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디스크를 진단하는 방법은 일단은 신체 검사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고유 자세 반사라든가 심부 통증 반응 이런 신체 검사 이런 게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리고 엑스레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일부 영상 진단을 통해서 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엑스레이는 뼈의 변화까지는 볼 수 있지만 명확하게 디스크를 확진하기 위해서는 이제 MRI 촬영이라든가 CT 촬영 같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정밀 검사, MRI 촬영은 디스크의 탈출 정도 그리고 신경 압박 상태를 좀 더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디스크의 치료 방법에 대해서도 설명드리겠습니다. 디스크는 정도에 따라서 증상의 정도에 따라서 보존적인 치료를 통해서 관리하는 경우도 있고요. 심한 경우에는 이제 수술적인 교정을 해야 합니다. 보존적인 치료는 말 그대로 약물 치료죠. 약물 치료 또는 물리 치료 이런 걸 통해서 통증을 관리하고 근육을 강화시키는 그런 치료입니다. 약물 치료로 흔히 비스테로이드성 소염 진통제 NSAID라고 하는데요. 이런 약을 많이 처방을 하고요. 스테로이드를 처방하기도 합니다. 스테로이드가 도움이 된다 안 된다는 좀 왈가왈부 말이 좀 많기는 한데 그래도 마비성이 있는 경우에는 스테로이드 치료가 도움을 받는다라는 게 일반적인 중론입니다. 근육 이완제, 근육 이완시켜서 통증을 좀 완화시켜주고
이런 치료 약물을 통해서 통증과 염증을 좀 줄여줄 수 있습니다. 물리치료도 많이 받으시는데요. 디스크일 때는 뭐 수중 운동, 그러니까 허리에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 근육을 쓰게끔 하는 이런 운동들이 필요하고요. 마사지 같은 것들도 해서 통증을 좀 완화시키기도 하고, 레이저 치료도 많이 받습니다. 침 치료도 하고요. 치료의 효과에 대한 부분은 좀 의구심이 있지만 그래도 침 치료도 디스크에서는 좀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수술적 치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결국의 핵심은 마비가 심한 아이들은 디스크가 터져서 신경을 누르고 있기 때문에 그 눌리는 부위를 제거를 해줘야 압력을 감압시킨다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는데요. 수술적으로 디스크가 눌리는 부위를 제거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감압을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다양한 수술법이 있는데요. 창을 얼마나 크게 여느냐에 따라서 디스크의 탈출 정도라든가 이게 단일 디스크인지 한 곳만 터진 건지 여러 곳이 터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복합적으로 여러 곳이 터진 디스크인지 요거에 따라서 수술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방 및 관리법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디스크가 터지지 않게끔 또는 수술을 하고 난 이후에 또 재발되지 않게끔 다른 곳이 터지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거는 결국엔 체중 관리입니다. 과체중, 이 체중이 계속 지속적으로 누르다 보면 디스크에도 계속 장기적으로 이제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어서요. 적절한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적절한 운동은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무리한 운동은 피하시되 높은 데서 떨어지면서 미끄러지는 이런 무리한 운동이라든가 공놀이라든가 아니면 장애물 넘기 이런 것들은 좀 피하시는 게 낫고요. 규칙적인 산책이나 걷기 운동은 꾸준히 해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근육을 유지하거나 일부 좀 강화시키는 게 도움이 되고요. 특히나 수영 같은 경우 많이 도움이 되는데요. 수영 자체가 굉장히 좋은 운동인 거는 맞습니다. 디스크에 허리에 무리를 주지 않고 관절에 하중을 덜 주면서 근육을 쓰게끔 하니까요. 도움이 되는 건 맞는데 문제는 이제 수영장 바닥들이 다 미끄럽기도 하고 타일 바닥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수영장에서 다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제한된 전문적인 수영 시설이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그냥 수영장에서 그냥 수영을 시키는 또는 아니면 집에서 그냥 물 받아놓고 욕조 안에서 수영을 시키다가 더 다치는 경우도 있어서 이런 부분은 좀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안전한 환경을 제공을 해줘야 되는데요. 미끄럽지 않은 게 결국엔 포인트입니다. 헛디거나 보통은 이제 높은 데서 떨어지면서 미끄러운 바닥으로 착지하면서 많이들 다치거든요. 미끄럼 방지 매트 이런 것들 요즘에 잘 나오니까 온 집안에 다 깔아야 된다는 아니더라도 뛰어내리는 공간 앞에는 그래도 매트 같은 것들을 깔아주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오늘은 강아지 디스크 질병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블로그에 보시면은 저희가 많은 치료 사례들이 나와 있어서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듯 해서 링크 한번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결국은 예방이죠.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인 그런 체크, 검진이 필요하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이런 거 한번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